저도 그 프린트물 좀 주세요. 자, 5회차 해설을 하겠습니다. 배점 분석하시고요. 주요 논점, 어떤 논점들이 출제됐는지 확인하시고, 자, 지시문 읽고 배점 분석하고 제시문 읽고, 첫 번째입니다. A중학교 김교사 철수의 학교 폭력 행동과 관련해서 고민한 내용이고, 네 가지 논점이죠. 폭력성의 학습, 다차원적인 환경 체계. 폭력성의 학습은 이게 교육 사회학인지 아니면 생활 지도인지 교육 심리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죠.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 심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환경 체계 그러면 브론펜 브레너구나 뭐 대강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인지 발달 이제 사회 관찰 학습 이론이구나. 교육 과정의 재개념은 교육 과정이다. 교육 심리학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출제한다고 그랬었죠. 자, 1사를 활용해서 학생의 비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의 과제, 비인지 발달, 뭐 도덕성, 사회성,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인지 아닌 나머지 전부 다. 이런 선생님은 교사의 과제니까 일단 포인트가 그 주제어가 비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 키워드죠. 이거를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과제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학생의 비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각 문단별로 주제가 나와야 돼요. 제가 그 채점하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꾸 안 지키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좀 오해잖아요, 그죠? 그럼 5번 거의 뭐 중복되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부분은 잘 안 지켜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답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는 모델링을 하라고 답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발 답을 좀 읽으면서 분석을 좀 해보십시오. 몇 개 갖다 놓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는 거라도 20점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썼는데 왜 나는 그 점수가 이 모양이냐, 쟤는 왜 저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교육학 논술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넣고 모델링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넣고 잘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배점 보겠습니다. 15점이죠. 첫 번째 논점 보시면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 강화의 유형 한 가지. 강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 강화가 처음에 나오는 게 교육 심리학에서 행동주의죠. 행동주의에서 스키너 이론에서 처음으로 강화라는 개념이 나오죠. 거기서는 그 행위자가 직접 강화를 받는 겁니다. 직접 강화. 그 직접 강화 중에서도 뭐 정적 강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적 강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강화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강화를 줄 수도 있고 간헐적으로 강화를 줄 수도 있고, 계속적 강화 중에서도 뭐 고정인지 뭐 간격인지 비율인지 뭐 그걸 또 논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위대하신 분이 이제 반두라잖아요. 반두라 얘기 나오면 반두라는 또 그 강화를 세 가지로 유형화시켰죠. 직접 강화가 있고 대리 강화가 있고 자기 강화가 있더라. 그 앞에서 니네들이 얘기했던 걸 다 직접 강화야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찰학습에서 그 어떤 특정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게 되는 거는 자기도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강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습이 일어난다 해서 그때 대리 강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자신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기 조절 학습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강화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제시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도 여기 월화반은 그래도 조금 양호해요. 일월반은 제가 볼 때 한 90%? 90% 그 스키너 그 행동주의 강화 있잖아요. 뭐 직접 강화를 쓴 사람도 있고, 뭐 연속적 강화, 계속적 강화를 쓴 사람도 있고, 정적 강화 뭐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걸 다 쓰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나았는데 일단 문제를 잘 읽고 문제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강화 유형 한 가지. 자, 여기 보면 강화 유형 한 가지라고 해서 강화는 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설명의 충실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채점자가 알아서 채점해주겠지 하면 안 돼요. 채점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준다라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연속적 강화다, 뭐 대리 강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설명을 충실하게 하는 거. 설명을 충실하게. 그냥 간접적으로 유형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폭력을 했는데 이와 같은 대리 강화로 인해서 어쩌고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문제 답변 그대로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는 강화는 A다. A가 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왜 A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 제시문에 근거해서 제시문 다시 끌고 와서 철수가 이러저러저러 한 것은 대리 강화와 일치한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일단 둘째 치고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념을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우선적이다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일점을 채점할 때는 이거와 이거 두 가지를 충실하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총 세 가지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 이게 가장 점수를 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시문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제시문을 끌고 오는 거. 그거는 그 채점 요소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찰학습에 영향을 좀 미치는 요인 두 가지. 여기는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없는 게, 철수의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니라 미치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미치는 요인. 어떤 것들이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칠까? 그걸 한번 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없죠. 끌고 와도 상관없어요. 끌고 와도 끌고 오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논리를 연결시켜서 끌고 와야 되겠죠. 그 철수의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니라 미치는 관찰학습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런저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뭡니까?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죠. 결과의 일관성.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에 일관적으로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행동에 대한 강화나 처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일관적으로 할 때 관찰학습에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물론 이제 강화 일관성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모델의 특성. 자신과 유사하거나 매력적이나 능력이 있거나 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델의 행동이 가진 기능적 가치. 모델의 행동이 어떤 기능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물론 이제 기능적이라 말 안 써도 크게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쓸모가 있는가, 유용한가에 따라서 모델 관찰학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문, 주제가 두괄식으로 쓰든 미괄식으로 쓰든 주제를 다시 연결시켜서 자, 이게 학생의 비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의 과제니까 학생의 비인지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관찰학습이니까 이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걸 교사가 인지해야 되겠죠. 인지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해 주. 그러니까 이거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렇게 해도 돼요. 관찰학습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한 후에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비인지 발달을 위해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주제로 나와야 되죠.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대리 강화를 통해서 뭔가를 통용성을 배우고 그 대리 강화가 이제 관찰학습과 연결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델의 특성들, 모델의 행동 등을 모방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이렇게 논했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주지하면서 비인지 발달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도덕성이든 사회성이든 학생이 건전한 형태로 발달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미리 사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주제로. 두 번째, 생태학적 발달 이론의 관점에서, 이게 브랜펜 프로그램이죠.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 생태학적 환경 체계 세 가지. 역시 4점이죠.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설명. 그냥 생태학적 환경 체계 세 가지 이렇게 제시한다고 해서 점수 따는 건 아니죠. 이거는 3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 생태학적 환경 체계가 미중 외거시죠. 그죠?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외체계 또는 뭐 외부 체계, 외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이거 중에서 세 가지, 아마 찾아보면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뭐 네 가지 제시해주고 세 가지만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수험생들에게 좀 폭을 높여주는 거죠. 세 가지를 찾고 그 세 가지 개념을 알고 있다, 상대방이 모른다, 설명을 해줘, 설명을. 충실하게 설명.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할 일은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사례를 들 때 철수의 그 사례를 끌고 와서 이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들어오면 아주 완벽하죠. 설명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황태적 환경 체계를 제시문에 근거해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제시문과도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설명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이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철수 이러이러한 거는 미시 체계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채점자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상태 하에서 난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채점자가 볼 때 이해하고 있구나, 잘 이해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머지 1점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주제잖아요. 주제를 쓴다 그러면 이제 비인지를 발달시키려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생태학적 환경이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 생태학적 환경 체계가 학생의 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역시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건전한 도덕성,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또, 그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또 힘써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셀반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 하나, 두 번째 사회성 발달 특징 두 개, 교사 역할 두 가지, 세 개. 그러니까 총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각각 1점씩이죠. 여기서 또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을 제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개념을 제시하라고 했더니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 여기 개념을 제시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물론 만약 여기서 강화 유형의 개념 한 가지 제시 이렇게 하면 개념만 달랑 제시하면 안 돼요. 개념을 제시하라는 말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명칭을 제시하라 그러면 그 명칭만 쓰면 되는데 개념을 제시하라 그러면 개념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제시하라 말은 이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은 또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 능력이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은 뭐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란 능력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망 수용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적. 혼자 조망하는 게 아니라는 게 혼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뭘 조망하는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나 입장이나 견해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시문에 분명히 사회적이라는 얘기가 있으면 사회적인 얘기를 써줘야 돼. 이건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빼고 조망 수용 능력이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답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헷갈릴까 채점자가. 예, 분명히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개념을 제시하라는데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은 이렇게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은 뭐뭐뭐 능력이다. 아니 그 이론이 능력이다는 말 자체도 표현상 어법상 어긋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은 능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데 아마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요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점수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 줘요. 왜냐하면 능력의 개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론의 개념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 점수 못 줍니다. 알아도. 본인도 몰라요. 근데 써놓고도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주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의 특징. 이때는 이제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에 따르면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자기 중심적 관점 수용, 자기 중심적 관점 수용. 두 번째는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 또는 주관적 조망 수용. 세 번째는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 그다음 제3자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의 단계죠, 그죠? 사회적 조망 수용. 조망 수용이에요, 조망 수용. 사회적 조망이라고 또 쓴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조망을 수용할 수 있는가? 상대방의 조망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가? 조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다라는 거. 이 조망을 수용할 수 있는가? 조망 수용이죠. 특징이니까 명칭을 쓰면 훨씬 좋죠. 좋은데 명칭을 못 쓰더라도 특징을 써줘야 되는데, 그죠?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이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라는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써줘야 돼, 이거는. 명칭 쓰면 훨씬 좋겠지만요. 명칭하고 같이 명칭만 쓰고 이걸 뒤에 거 안 쓰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을 써줘야 되니까 명칭을 못 써도 뒤에 거 쓰면 돼요. 근데 같이 쓰면 완벽하죠, 퍼펙트. 그럼 교사 역할은 조망 수용을 넓혀 나가야 돼. 이거는 답이 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제가 채점하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걸 맡겨줄 수도 있고 이건 안 된다. 교과서에 있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도하고 훈련할 수 있죠, 그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서 조망 수용을 상대방에 대한 조망 수용을 넓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망 수용의 발달을 위해서는 제3자적 관점에서 타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에 3자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점점 발달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모르니까 그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얘기했던 역할극이라든지 그런 거죠. 모델링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좀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으면. 그 다음에 자아성찰을 통한 교육과정 재개념의 방법인 자서전적 방법론 3가지. 분명히 자서전적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렐의 방법론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몰라서 썼는데, 우리가 몰라서 썼다 그러면 이제 이해는 해요. 근데 만약에 잘못 읽어서 이거를, 교육과정 재개념, 나왔네. 쿠렐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것도 문제 잘못 읽은 거죠. 자서전적 방법론은 3단계로 이루 3단계. 순서대로 쭉쭉쭉. 처음에는 자서전적으로 글 쓰는 거지, 글 쓰는 거. 자신의 교육 경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쭉 지금까지 친구들하고 부모 두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혼하고 혼자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이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 이걸 자서전적으로 글을 쓰는 거 처음에 쭉.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 나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받고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나는 상당히 열등한 학생이었다. 그런 이런 글 쓰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 교육 경험 속에 이제 어떤 논리나 가정이 들어가 있는지, 논리와 가정. 그 논리와 가정을 대화를 통해서 동료나 교사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너 그런 교육적 경험을 했구나. 너의 그 교육적 경험 속에는 어떤 논리나 가정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우리 사회는 사람들 낙인 찍는 걸 좋아하고 성적 매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서열화된 교육 풍토 속에서 나는 일정 성적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열등 학생으로 취급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 저렇게 지냈더라. 그런 논리와 가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넌 다른 사람도 이제 자서전적으로 글 썼잖아요. 그거를 자서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그 경험이 자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교육 경험이. 그걸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는 공감. 너도 그랬구나. 너도 그런 취급을 당했고 그렇게 생활했구나.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게 자서전적 방법론이다. 자기 자서전 쓰는 게 자서전. 살아있는데 자서전, 젊은 애가 자서전 쓰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의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재개념화하기 위해서 자서전 쓰는 거죠. 됐습니다. 자, 제시문을 이제 분석하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학교폭력 실태가 나와 있고, 가해 이유가 장난삼아 이유 없이 그냥 막 때리고 있더라. 스트레스용 화풀이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받는 고통은 과반수 정도가 거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자신은 장난삼아서 이유 없이 막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철수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철수를 보시면 주위 친구와 폭력성의 학습이죠. 이걸 막 크게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그 하나의 배경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배경 장면. 우리 2018학년도에 그 막대 그래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배경 장면이에요. 그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출제가 되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뭐지? 이거 표가 나오고 이게 뭐야? 이렇게 비율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문제 형태를 다양하게 내잖아요. 그 줄골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좀 덜 시험장에 가서 형태가 다르다고 막 갑자기 시험장에 가면 쭉 사소한 것도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겠죠. 어렸을 때는 온순했는데 폭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다. 저거는 이제 생활 지도에 따른다면 어떤 이론입니까? 서덜랜드의 그렇죠. 차별적 접촉 이론이죠. 그런 폭력적인 친구들과 차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습했다. 요거를 이제 강화로 봐야 되니까 강화로, 그리고 여기까지는 강화라는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무슨 방향으로 받았는지 없죠. 밑에를 보면 이 밑에는 문제를 이상하게 읽어요. 한 여러 명 봤습니다. 일요일 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면 주어가 친구들이잖아.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주위에서 환호하고 좋아하더라. 친구들이. 그래, 어떤 친구들이 막 환호하니까 옆에 있는 주변 친구들이 우해갖고, 야, 멋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 친구가 그러한 힘의 과시가, 멋있구나. 멋있게 보였다. 자기가 있으면 멋있게 보였다는 말하지 않죠. 멋있게 느껴졌다는 것이, 보였다는 것은 저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어디 가고 없고, 여기는 철수를 집어넣어놓고, 철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밑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또 철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폭력 행사할 때마다 환호, 이건 강화잖아. 계속적 강화네. 계속적 강화. 맞아. 계속적 강화. 그리고 뭐 정적 강화도 맞죠, 그죠? 쾌적을 주는 거니까 정적 강화네.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아마 제가 볼 때 이 뒤에 꽂혔을 수도 있어요.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어떤 행동할 때마다 강화를 주는 거니까 이거 계속적 강화이자 또 직접적인 강화가 될 수도 있고, 계속적 강화나 직접적 강화는 똑같은 거니까 아니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죠? 반대로 강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이제 쾌적을 주니까 이제 정적 강화죠. 그죠? 그러면서 직접 계속적으로 주는 거니까 이제 계속적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꽂혀버리면 좀 곤란한데, 근데 뒤에 건 잘 안 읽혀, 이게. 안 읽고 이 주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철수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얘기 들어보고 또 이해는 되더라고요. 철수가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주위에서 환호하고 좋아한다. 여기까지 보세요.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주위에서 환호하고 좋아한다.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철수가 알겠다. 철수가 그다음에 쉬고,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이것도 쉬고, 두 개 쉬고, 철수가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친구들이 주위에서,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법에 어긋나게 이렇게 말을 써도 상대방은 이해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수가 쉬고, 친구들이 또 쉬고, 폭력 행사할 때마다 주의라고 해서 다시 친구가 똑같은 말이고, 그 친구들이 사원하고 좋아하더라. 이렇게 아마 해석한 것 같아요. 해석 잘못한 거죠. 여기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체가 자기가 돼버리니까 직접 강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뭐 계속적 강화든 뭐 정적 강화든 다 직접 강화니까. 됐죠. 그럼 대리 강화다는 대리 강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폭력 행사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자기도 강화받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면 멋있게 보이고 멋있다는 거, 환호하고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리 강화가 뭡니까? 어떤 행동의 결과로 자기가 간접적으로 강화받는 거, 이게 대리 강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강화나 처벌을 할 때 그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강화받는 거. 됐죠? 자, 두 번째 논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대리강화를 쓰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철수를 둘러싼 환경체계. 철수는 폭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 환경체계를 하면 이제 쭉 끄집어내 놓은 다음에 미중 외것이 끄집어내 놓고, 어떤 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 자신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환경체계는 미시체계다. 철수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것이 그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항상 빈곤 상태에 있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분, 이게 쉼표 쓰는 경우는 대부분 쉬었다가 쉬었다 넘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문장에 쉼표 쓰면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혹시 요거 다른 논점 하나씩 다른 게 숨어 있는 게 아닌지. 항상 빈곤 상태에 있어. 여러분들도 글 쓸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 때는 쉬어줘야 쉬어. 잠깐 쉬었다가. 항상 빈곤 상태에 있어서 금품을 갈취하는 거. 요거는 가정의 빈곤이죠. 그죠? 가정의 빈곤 상태. 이건 직접적으로 접촉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 철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체계. 그러니까 외체계다, 외체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이혼했다는 거죠. 이혼에 이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환경의 변화 또는 이런 사건, 이게 시간체계죠, 시간체계. 그럼 세 가지가 나왔죠. 미시체계, 외체계, 시간체계. 여기다 또 중간체계를 집어넣은 사람, 중간체계 개념이 안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 중간체계. 미시체계가 있고, 이 고시체계가 있잖아요. 미중, 외체계가 있죠. 외체계. 요거는, 요 아동이 있으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고시체계. 고시체계는 문화적 환경입니다. 문화적인 환경. 요거는 사회적인 환경이죠. 얘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부모의 직장이나 부모의 친구, 나하고 만날 일은 별로 없죠. 그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죠. 부모의 직업, 가정의 빈곤 상태 이런 것들. 미시체계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친구 만난다? 그럼 나는 친구가 계속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만나죠. 부모하고도, 교사하고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나는 환경체계가 미시체계다. 환경체계. 근데 얘네들 친구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얘네 미시체계. 나와 미시체계.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 관계, 요게 중간체계다. 중간체계.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어떤 만남을 하는지, 서로 나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원활하게 잘 만나고 있는지, 이게 둘의 관계가 긴밀해야지 얘가 건전하게 바람직하게 잘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잖아 지금 그지 이게.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다. 이건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하고 내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 어떤 서로 뭐 상호작용하고 있더라. 이게 없잖아요. 그죠? 중간체계는 없는 거죠. 딱 세 개만 나와 있다. 딱. 자,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틀렸어요. 대부분 다 A번 아니면 C번에서 거의 다 틀린 것 같아요. C번에서는, 자, 봅시다. 이 그림 또 그리기 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가 자기중심적인 관점 수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정보적 조망 수용 단계. 또 뭐 주관적이가. 그 다음에 자기반성적이죠.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단계. 그 다음에 3자 사회적 조망 수용 단계겠더라. 자, 이거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은 자기중심적인 관점만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관점. 타인이 나와 견해가 다르다, 입장이 다르다. 타인의 조망이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내가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낀다는 그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만약에 물어보면 너 왜 때렸냐 그러면 저 안 때렸는데요? 너 그게 폭력이야? 아, 그게 폭력이었어요? 이렇게 애들한테 유아 갓난아기 애들 막 때리고 다니면서 왜 때리냐면 안 때렸는데요? 막 때리는 거 그거 때리는 거야? 그래. 제가 아파할 것 같잖아. 아, 그래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건 자기 입장만 상대방은 조망이 전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사회정보적 조망 수용은 사회정보,
대인 관계에서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정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인이 나와 조망이 다르다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다를 수 있다는 거. 내가 보는 관점하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판단은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자기 중심. 그럼 얘는 때려놓고 너 왜 때렸냐는데 그냥 장난삼아 때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때렸다는 건 아는 거예요. 장난삼아 때렸다는 말은 내가 때리고 상대방이 폭행을 당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거. 내 입장과 나의 조명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망이 있고 상대방의 조망은 상대방은 이제 폭력을 당하는 경우죠.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자기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상대방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때렸어요. 장난삼아 때렸어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해한다를. 그러니까 사회 정보적 조망 수행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것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밑에 또 읽어보면 힌트 또 하나 더 주고 있거든요. 반사회적 행동이 높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대리 경험, 타인의 정서, 감정, 입장, 견해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 조망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게 봐요. 약하지만 능력이 약함으로 약하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전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없다는 게.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이것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냥 쭉 쓰면서 자기 중심적 관점 수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 됐죠? 그 다음에 D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재개념화, 그 쿠렐의 방법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자선적 방법론이니까 이것만 달랑 보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만 달랑 보고. 옛날에 뭐 17학년도인가 16학년도에 교육과정의 재구성 하니까 뭐 교과 재구성, 교과 외의 재구성, 뭐 교과 내의 재구성 이거 쓰고 있어 이거. 그 안에 읽어보면 내용 조직의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조직 원리 써줘야죠. 이거 보지 말고 그 안에 여기도 안에 물론 그 배점 기준표에서 자선적 방법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2017학년도인가 2016학년도인가 거기서 내용 조직의 원리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 조직의 원리를 써줘야 돼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더라도. 첫 번째,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강조한다. 쉬워지고 쉬고 있잖아요. 힌트.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힌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니까 선생님의 지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모르면 이거 하나 더 쓰고요. 일단 그래도 세 개는 쓰거든. 첫 번째, 경험을 강조한다는 건 여기다 플러스 4를 보태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거를 자선적 방법론이니까 이를 자선적으로 글을 쓰게 한다. 첫 번째.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생활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생활했는지를 자선적으로 글을 쓰게 한다. 두 번째, 그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이것도 물론 사를 보태줘야 되겠죠.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논리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나 완벽하게 쓰려면 논리나 가정, 대화 이 키워드가 들어가줘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야 너와 그와 같은 행동을 그 경험 있잖아. 그 경험 속에 어떤 논리나 가정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논리와 가정을 성찰해보는 논리와 가정. 그래서 여기 논리와 가정을 집어넣어서 사고와 행동을 결정했던 그 논리와 가정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내 거 했으니까 상대방 것도 봐야 되겠죠? 상대방의 교육적 경험을 분석하고 공감한다. 분석, 공감. 자선적 분석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교사 지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주제와 연계시켜서 써주시면 되겠고. 답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사 이슈용으로 쓰기엔 좋죠. 그래서 최근, 오늘날, 뭐뭐함에 따라서, 오늘날, 최근, 뭐뭐함에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이게 뭐죠? 여기 주제잖아요, 주제. 주제가 뭐 부각되고 있다, 중시되고 있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학교폭력이 전체 주제니까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주제어, 도덕적 사회적 발달 또는 비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또는 비인지 발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뭐 비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의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 비도덕성 사회적 말 이게 주제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뭐 써도 되고요. 앞에 예를 들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좋은 말들, 교육적 성장, 전위적 성장, 뭐 인간 형성, 학생의 참다운 인간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지 측면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발달도 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쓰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키워드 주제 키워드를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지금 두 문장 썼는데 한 문장 해서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 쓰고 최소한 하나, 둘, 세 문장은 나와요. 그래서 두 문장만 달랑 쓰지 마세요. 최소 세 문장. 그렇다고 또 5줄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아직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안지 모범 답 옆에 놓고 항상 보면서 괜찮은 답안들 여러분들 쓰기 편한 거 그 중에서 골라놓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써집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전부 사회적 상황, 폭력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상황 또는 뭐 관찰학습 상황, 생태적 환경 그리고 사회 인지 발달 상태 요거 확인하자는 거죠. 확인하자. 그리고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재개념화 또는 자선적 방법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시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제를 논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들어오시면 되죠. 서로는 좀 자유롭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도입 문장이다.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미인지 발달을 위한 선행 요건은 각종 사회적 환경 변이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제 환경 변이 이제 찾겠다는 이 환경에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관찰학습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자, 바로 답변 들어갑니다. A에서 질문이 뭡니까? A에서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 강화의 유형 그랬으니까 A에서 철수의 폭력성을 영향을 준 강화는 답변 들어가면 대리강화다. 뭐 이렇게 대리강화 됐죠? 그 다음에 대리강화 개념 설명 들어가야 되겠죠? 설명을 좀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강화받는 거다. 타인이 강화받는 것을 보고 내가 간접적으로 강화받는 거 그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으니까 제시문과 같이 연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념 설명해 주는 거 충실하게. 철수도 폭력적인 친구들처럼 폭력 행위를 하면 강화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폭력성을 학습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관찰학습의 두 번째 논점이 뭡니까?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잖아, 그죠? 이와 같은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살펴보면 첫째 바로 답변 들어가면 바로 결과 일관성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 일관성이 뭔지, 뭐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모델의 행동을 일관되게 강화나 처벌을 하게 되면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형성된다는 거다. 여기까지. 여기는 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례를 끌고 와서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두 번째, 모델의 특성이다. 모델이 어떤 특성이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가, 유사하거나 능력있거나 매력적일 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만 쓰면 되고 여기도 써도 되고 안 써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본질이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주제죠. 따라서 얘와 여기 지금 주제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빈지 발달을 촉진하려면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사회학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하는 게 우선적 과제다. 또는 파악해서 적절한 환경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형태로 들어오겠죠. 다음입니다.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체계를 파악하는 일도 비인지 발달 주제어죠. 이와 교사의 중요한 과제다. 이미 나왔죠, 그죠? 주제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연패별에 따르면 저 사람 뭐 안 써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를 한번 개괄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하면 좀 좋아요. 여유가 있으면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들어오는 게 좋겠죠. 여유가 없으면 바로 바로. 저게 너무 넓어지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떤 분들은 이 설명을 장황하게 해갖고 반 이상을 설명하고 주요 논점 여기 간단하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앞에 거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여기 논점에 집중해줘야 되겠죠. 말을 자꾸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막 뭔가 수식을 잔뜩 넣어서 뭔가 장황하게 쓰려고 하는데 더 헷갈려, 읽는 사람이. 우리는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줘야지 막 장황하게 수식을 써가면서 막 너무 어지러워요. 그러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예. 또 전달할 때도 이거 보세요. 이 생태학적 환경책 두 번째 논점이 뭡니까? 생태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하고 있으니까 생태학적 이론 관점 간단하게 제시해주고, 두 번째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 생태적 환경 체계 세 가지를 써라 했으니까 철수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 생태적 환경 체계를 제시하면 첫째 이렇게 들어요. 첫째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첫째 간단하게 빨리 전달해야 되잖아.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핵심어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두 가지식으로. 미시 체계다 해놓고 미시 체계 설명 들어가는. 근데 이거를 첫째 해놓고 한참 배경 설명하고 있어. 아니 저 철수 사례문 철수가 어쩌고 쭉 설명하다가 이게 이제 미시책이야. 그 채점자는 뭘 찾고 있습니까, 지금? 미시책이라는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지? 근데 저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또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야, 이거 답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죠. 다 써도 3점은 줄 수 있고, 또 2점이나 3점은 줄 수 있지만 4점까지 다 못 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3개 다 썼는데요. 3개 다 써도 2점 줄 수도 있고, 그 채점자 마음이죠. 2점 줄 수도 있고 3점 잘 주면 3점 주고 4점까지는 못 받아요. 왜 전체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못 보여주는 거니까. 미시체계다 딱 찍어놓고 미시체계에는 설명 들어가는 거죠. 직접 접촉하는 환경이다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례, 철수 친구 이거 예시고, 요거는 여기 앞에 거 쓰던 뒤에 거 쓰던 철수 친구들이 여기 해당된다 하든지 폭력적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폭력성을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환경이니까 얘가 여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면 조금 더 낫겠죠. 어쨌든 개념 설명해주고 이제 철수의 사례 같이 들어보면 되겠죠. 두 번째 외체계다. 외체 개념 설명해주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환경체계, 사회 환경체계다. 철수의 가정의 빈곤, 아버지의 직업,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간체계 역시 개념 설명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 이혼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문이죠. 자, 이처럼, 이렇게 쭉 살폈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체계가 개인의 발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선생님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악하고 있어야지 뭐 조력할 수 있다. 파악하고 뭐 또 조력하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회성 발달시키려면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도 신장시켜줘야 된다. 자, 개념 바로 들어오죠. 묻는 질문이 뭡니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뭐냐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란, 또는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은 해놓고, 이거죠. 타인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 정도 나와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 논점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철수의 사회성 발달 특징이니까, 요 셀만은 사회조망 수용 이론에 따를 때 철수의 사회인지 발달은 이제 바로 답변 나오면 발달은 명칭이 사회정보적 조망 수용 단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특징 들어가야 되겠죠. 특징. 이 단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둘의 조망이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까지 끝.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철수 이런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사 역할을 쓰라고 써요. 발달시키려면 교사는, 여기도 그냥 교사는 하지 마세요. 교사는. 거기 교사의 역할이니까 이제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발달시키려면, 물론 굳이 이 부분에서는 안 써도 되는데, 좀 써주면 조금 뭔가 이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교사 역할은 하든지 또는 교사는 첫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지도 훈련하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점 범위가 좀 넓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났으면 다시 이와 같이 이쪽에 살폈던 것처럼 학생 사회인지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적 행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하자. 마지막 논점이죠. 자, 빈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삶에 영향을 준 경험들을 분석하고 진정한 모습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주제죠, 그죠? 주제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너가 제시한 자선적 방법론 세 가지를 제시하면 답은 같다. 지금 문제가 자선적 방법론 세 가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세 가지가 제시하면 첫째, 물론 이제 배경 설명해도 되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 하고,
첫째, 요건 요약한 거고, 세부 내용 들어가 보면, 있었던 그대로, 교육 경험이 있었던 그대로 자선적으로 글 쓰는 게 포인트예요. 교육 경험을 그대로 글 쓰는 거. 자, 한번 글 써봐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정이나 논리죠. 이걸 대화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보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이제 교육 경험을 보고 공감하자, 공감. 이와 같은 자선적 방법들을 통해서 철수가 참다운 자신의 실존적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거와 연관시켜서 주제문이다 보셨죠. 양괄식으로 썼습니다. 결론이죠. 결론은 비인지 발달을 위한 교사의 과제니까 교사는 비인지 발달을 촉진시켜야 된다. 비인지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전체 주제. 그래서 비인지 발달을 촉진해야 된다. 비인지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간단한 수식어 해주시면서 그다음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기서 학생의 사회인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번째는 생태학적 환경 체계 분석, 세 번째는 조망 수용 능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 나아가서 마지막 논점, 자선적 방법론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you all.